여기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미국인 고고학 교수가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역사학계와 고고학계에서는 한국의 벼농사가 세계 최초라고 연구되고 있고 중국보다도 무려 4,000년이나 앞섰다고 하는데요. 과연 중국인 학생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베르가라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고 수많은 유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인 학생들과 친해진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고 가장 친한 미니와 함께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미 학사 경고를 받았을 뻔했기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죠. 저는 성격상 덜렁대는 편이고 수업 필기를 하지 않기에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공부에서 친구가 중요한데요. 미니를 만나기 전에는 중국인 친구들과 친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에 귀를 기울였고 잘못된 중국 중심의 독특한 정보들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만 했거든요. 지난 학기에는 유럽 르네상스 문화는 중국의 진나라 문화에서 출발했다는 논리를 듣고 그 내용을 과제에 써서 제출했다가 교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어야만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고 오직 중국인 친구들이 해주는 말만 믿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혼이 났던 것인데요. 사실 저는 고고학이 적성에 맞지 않았고 오직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 진학을 했으므로 어떤 것이 사실인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오로지 친구의 말만 듣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특히 중국인 친구들은 저에게 무척이나 친절을 베풀어 주었고 지금 인기 있는 K-팝 등의 음악 문화나 떡볶이, 김밥 등의 음식 문화는 전부 중국에서 온 것들이라면서 저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주었죠. 현재 한국이 아시아 전체를 모두 한국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아는 모두 중국의 문화이고 중국이 원조인데 한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속이고 있다며 저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 중국인 친구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고고학적 상식들 또한 중국인들의 말이 사실인 줄만 알고 지냈습니다. 앞으로 고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화재를 탐방해야 하고 중국의 역사 유적이나 문명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최고라면서 저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었거든요. 중국의 진시황릉이나 만리장성은 유럽의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우수하며 불가사의에 가까운 것들은 전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했죠.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저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정말 크나큰 저의 실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고학 관련 수업에서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이번 강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께서 특강 형식으로 하는 수업이라서 고고학과 학생들이 학년에 상관없이 전부 참석을 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한국 학생들도 있어서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요새 무척 유명한 나라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한국 학생들을 만난 것은 이 수업이 처음이었거든요. 중국인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로 한국의 문화들은 전부 중국 문화의 아류이고 원조는 모두 중국이라고 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자신 나라의 문화가 전부 다른 나라의 것을 베낀 것이라고 하면 속으로 무척이나 창피하고 쪽팔릴 것이라 생각을 했고 관련 내용이 나오면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같으면 중국인 학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웠을 텐데 오히려 중국인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도 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반대로 중국인 학생들은 괜히 불편한 티를 내고 저에게 한국 학생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곤 했죠. 저기 한국인 중에서 미니와 채아는 성적이 가장 좋은데 그건 전부 교수님한테 로비를 해서 그렇다는 말을 했거든요. 학교에 기부입학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비를 해서 학점을 올리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라서 저는 무언가 신기하다고만 생각하였죠. 아직 학교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긴 했습니다. 바로 저의 증조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른들께 얼핏 들었었고,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이 지금은 많이 성장하게 되어서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또한 저는 중국 문화라고 새로 알게 된 케이팝이나 떡볶이 또한 좋아하고요. 마침 미니가 저에게 같은 학과라서 반갑다면서 먼저 말을 걸어주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어쨌든 특별 초청된 교수님께서는 이미 은퇴하신 분이지만 아직까지 여러 저술서를 집필하시고 연구를 하시기도 하는 분이셔서 정말 알고 계신 지식이 남달랐는데요. 전 세계의 고고학과 역사학 관련 이야기는 꿰뚫고 계셨고, 새로 발견된 논문이나 연구 성과들도 빠짐없이 알고 계셨죠. 특히 그분께서는 마침 아시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고 중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제게는 너무 새로운 내용들이라서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고학과 역사학은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역사가 깊고 훌륭한 문명을 지닌 나라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레고랜드가 생겨서 아쉽게 된 증도 유적지는 영국의 스톤헨지 그 이상의 유적이었다면서 수많은 고인돌 유적과 신석기와 청동기 유적이 출토되어서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대발견이라고 할 정도였죠. 아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전 세계의 모든 역사 교과서를 바꾸어야 할 정도라고 하시는데 정말 신기하고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는 영국보다 우수한 역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언가 이상하기도 했고요. 제가 알기로 그러한 유적지는 중국에 무수히 많거든요. 중국에서 고대 문자인 갑골문이 나오면서 상형 문자의 기원이 발견되었고, 빤포 유적이라는 신석기 시대 대규모 칠학 유적지는 중국 양싸오 문화 유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세계적인 문화 유적이죠. 또한 최근 출토된 쓰촨성의 황금 가면 등의 유적은 무려 3,000년이 넘은 유적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 수준이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저 교수님은 중국보다 한국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고, 한국의 문화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나 세계적인지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중국인 친구들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에게 계속 저건 틀린 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중국인이 가장 잘 아는 법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은 저것과 전혀 다르다면서요. 저 교수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유럽과 아시아 중에서 특히 한국만을 말씀하시는데 기억력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국을 중국과 착각하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명은 중국의 황허강 일대에서 번성한 황허 문명이고 양쯔강의 문명에서 세계 최초로 벼농사가 시작되었을 만큼 아주 수준 높고 유서 깊은 고장이 바로 중국이라고 했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벼농사를 최초로 지었던 곳이고 그 장소는 바로 충청북도 청주의 소롤이라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청주에서는 무려 15,000년 벽시가 출토되었고 그 벽시는 여러 분석을 통해서 인간이 직접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판명났다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고고학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15,000년 전에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도 무척이나 신기했고 그것을 현 시대의 사람들이 밝혀냈다는 것 또한 무척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 예정지역이었다고 하고 그곳에서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니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였죠. 대학교 부지에서 유적지가 출토되다니 충북대학교 고고학과의 학생들은 굉장한 행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진 것도 이때부터였는데 미니의 친한 친구가 충북대학교를 다닌다면서 말을 꺼냈고 갑자기 흥미가 생겨서 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와 친한 중국인 학생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친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줄 몰랐는데 교수님께 호통을 치면서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이 느껴졌어요. 분명 초청된 나이 많은 교수님이고 중국인들은 예의를 차리면서 살아간다며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가식적이었다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면서 그건 전부 엉터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한국의 소로리 유적은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허무맹랑한 유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땅이 넓고 역사가 깊은 나라는 중국이고 중국에서 기원전 5000년경에 세계 최초로 벼를 재배했다는 기록이 이미 있습니다. 인류의 벼 재배는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비로소 서기 700년경에 최초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만약 소롤이라는 한국의 충북 청주라는 도시에서 벼가 재배되기 시작되었다면 학계나 논문들도 전부 내용을 바꾸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한국의 말에 속아서 거짓된 역사를 미국 학생들을 상대로 설파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의 지방도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미 중국에서는 10만 년도 전에 벼농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연구가 정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를 선동하시지 마세요. 만약 저였다면 수업이 끝나고 정중하게 궁금한 내용이나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쭈었을 텐데 저렇게 교수님을 망신 주듯이 따지고 있으니 학생들 모두가 불편해하더라고요. 또한 교수님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을 저 친구가 저런 이야기를 하니 무언가 창피함이 저한테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의 소중한 친구들인데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갑자기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사는 늘 바뀌는 법이고 새로운 것이 발굴되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발굴된 유적이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훨씬 오래되고 값진 유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의 깊이가 중국보다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10개의 유물이 한국과 중국에서 출토된다고 해도 한국 유물의 평균 연대가 높다면 오히려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문화가 많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무조건 과거 연구가 이랬으니 이렇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은 전부 잘못된 연구 방법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중국에서 벼농사가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어도 한국에서 훨씬 오래된 벽시가 발견된 이상 한국이 최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뒤져도 그보다 오래된 벽시가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한국보다 중국이 오래된 역사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희는 저렇게 말해주는 교수님이 잘 없다면서 그동안 중국에 한국의 역사를 많이 빼앗겨서 속상했다고 하였고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며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역사를 알리고 싶어서 유학을 왔다는 저는 생각한 적도 없는 엄청난 포부에 감격스러웠죠. 그리고 교수님과 민희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교수님과 민희의 이야기가 옳은 내용인 것 같아서 갸우뚱하더라고요.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이 중국을 베낀 것이라고 하고 민희와 교수님은 한국이 원조라고 하는 상황에서 교수님이 속한 편의 주장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국인 친구들은 그간 저에게 여러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에게 역사와 고고학을 가르쳐 주었는데 도대체 이건 또 무슨 근거였는지 무언가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저도 그냥 무턱대고 속은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의문들은 교수님과 중국 학생들의 대화에서 풀리고야 말았죠. 중국 학생들은 교수님 앞에서 웨이보라는 중국의 SNS의 자료를 들먹이면서 근거를 설파하고 있었거든요. 동영상과 사진 자료, 논문 캡처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웨이보에는 온통 가짜뉴스들 뿐이고 중국인들이 성장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웨이보부터 끊으라고 하셨으니까요.
또한 웨이보의 거짓 정보들은 모두 중국의 비전문가들이나 특정 계층에서 자신의 편이 유리하도록 꾸며낸 자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학생이 되겠다면 세계적으로 공인된 논문을 찾아오라고 하더고요. 사실 저도 웨이보의 정보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했고 중국 친구들이 보여주는 웨이보의 정보를 보고 정확하다며 맞장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다는 생각에 허탈하기만 했어요. 역시 중국인 친구들이 알려준 한식은 원래 중식이라는 것과 K-팝의 가수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모조리 가짜인 것 같았죠. 민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잘못된 사실을 퍼뜨린다면서 사실을 제대로 보라면서 한 소리를 들었죠. 중국에서는 이미 교과서에서 언급할 정도로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전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동북 공정과 관련이 되어 있고 현재 동북이라고 부르는 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모두 지금은 중국 땅이 되어버렸지만 과거 한국의 영토였던 곳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주었죠. 고조선이라는 한국 최초의 나라도 5천년 전에 그곳에서 시작되었는데 현재 땅을 잃어버려서 연구조차 못하는 한국의 상황이 안타깝더라고요. 확실히 고대 한국의 나라인 고구려와 발해 지도를 보니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을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중국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거짓된 사건들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최근 논문들에서는 세계 최초로 벼농사가 시작된 나라가 한국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연대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인데도 과거의 지식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주장하는 중국인 친구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인 민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저를 보면서 저랑 친하게 지내던 중국 친구가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는데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 상황이 무척이나 이상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중국인 친구들에게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요. 결국 교수님은 중국인 학생들은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수업에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들은 전부 씩씩거리면서 나가버리고 말았죠. 그들은 내보내고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 학생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네요. 요새는 한국이 워낙 인기가 좋고 경제력이 강해진 나라로 유명해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흡수하려고 난리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일본을 상대로 저런 행동을 했었죠.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으면 한국보다 괜찮은 구석이 분명 어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무기로 삼아서 세계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인데 항상 다른 나라의 문화나 역사를 탐내고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류나 삼류에 머무를 수밖에요. 자신의 것이 있어야 인류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고고하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민희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민희는 필기를 정말 꼼꼼하게 하고 글씨도 예뻤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기도 무척 좋았어요.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라서 너무 행복하다며 항상 책도 열심히 보고 모르는 것도 물고 늘어지면서 공부하기에 배울 점이 많은 친구이기도 했죠. 민희를 보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선진국이 된 까닭도 알게 되었고 K-팝 등의 예술이나 음식 문화들을 세계에 퍼뜨린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 특유의 부지런함과 집요함 그리고 명석한 머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민희는 미국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싶어하고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교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네요. 저 또한 민희를 따라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